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기자 시절에 정말 존경했던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뭐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정말 그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 이분의 그 진면목을 제가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던 어떤 기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제가 한 적어도 7, 8선은 된 줄 알았더니 지금 4선이시네요. 정치 9단이라 얘기하는데 이분은 그 촌철살인의 아주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제가 빼놓지 않고 기자 시절에 받아 적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꼭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모셨습니다. 이분 앞에 뭐 당 이름 이런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개 잘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종진 앵커가 진행한다니까 예. 우정 치료는 해준 거예요. 네. 시청률도 좋고 네네. 저하고 방송 자주 하는 김갑수 네, 거기도 고정 출연입니다. 네. 또 오늘 알았습니다만은 김현 네네. 전 의원도 진행한다 하니까 박종진, 김갑수, 김현보다는 네. 시청률과 네.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박지원을 스카우트하라고 얘기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바쁘셔서 제가 뭐 자주 모시고 싶어도 시간 나실 때 전화 주세요. 저희가 달려오겠습니다. 아니, 하시고 싶어요. 그냥 나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갈게요. 아, 그래요? 나는 우리 저기 대표님 참 전화하기도 참 자주 전화드리고 싶고 그러는데 바쁘시고 막 항상 요즘에도 금요일날 목포 가시고. 아, 그렇죠. 네, 아. 금기 원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서거하셨으니까 유훈으로 알고 매주 지킵니다. 1년 52주 중 50번 이상 가고 전 그걸 위해서 12년간 외국 딱 2번 갔다니까요. 한 번은 정세균 의장이 3당 대표들하고 사드 반대하러 미국 가자. 사드 반대는 내 전공이니까. 네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 일본 자민당 세컨맨 니카이 간사장의 부인이 별세하셔서 연결식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목포에 다니는 거예요. 네.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네. 제가 증명해 드립니다. 제가 많이 따라서 그러니까 목포 갔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요? 네. 어떻게 했었어요?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녀요. 지역 열심히 그렇죠. 돌아다니고. 소통하고. 사드는 왜 반대하세요? 그래도 뭔가 북핵에 우리가 좀 대응할 만한 게 모두 우리가 있어야 사드 갖다 놔봐야 북핵 대응 안 돼요. 전혀 안 된다. 안 돼요. 소용이 없어서 그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아예 그럼 우리가 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국제적인 룰 때문에 지금 안 돼. 룰 때문에 안 되고 한미 동맹 조약을 깨야 돼요. 그리고 뭐 경제 부장이 출신이니까 있었죠. 잘 알지만은 한미 동맹을 깨야 된다. 그렇죠. 오. 미국이 절대 한미 방위 조약에 표기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북한처럼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은 무역 거래가 다 중단돼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깨야 된다는 게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한미 동맹이 깨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한미 동맹은 계속 가야죠. 반드시 가야죠. 네. 잘 가기 못 때문에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관계를 다 잘하고 지금도 북미 회담이 결렬된 것을 해결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세계에서 없어요. 네.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네.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등 100가지를 합의해도 네. 북미 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하나도 실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앞장서서 이번 하노이 회담 깨진 후에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 등은 우리가 꼭 해내겠다 하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부담스러웠죠. 제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안 해야 돼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 정책입니다. 첫째, 철저한 한미 동맹. 네. 두 번째, 숨소리까지도 미국과 공유하고 공조해야 된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은 지켜야 됩니다. 아, 근데 이걸 좀 안 지킨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느낌상. 그런 그 몇 이런 가지 문제가 점이 생긴다.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 하지도 못하고 또 북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꼬투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남북 간에 약속한 것 실천도 못하고 미국만 편든다. 그러니까 중재자, 조정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박지원이 대통령이라면은 이번에 어찌 됐든 미국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북한의 그 철도라든가 금강산 개성 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이뤄냈다.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하면. 제가 대통령 나올 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지난번에도. 아니, 그렇게 이제 원래 가져갔어야 된다. 아, 저는 미국하고 트럼프랑 더 가깝게 지내면서 당연히 그래요. 북한하고의 관계를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만나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숨소리와 모든 생각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절대 미국과 함께 나가고 한 발 뒤에 나가야지 앞서 나가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보세요. 미국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 안 되죠. 네. 보세요. G2 국가인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구구절에 평양 가겠다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인상 쓰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못 가잖아요. 네. 하물며 시진핑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아, 긴밀하게 협조하는데 절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트럼프가 어떻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 트럼프 잘하죠. 아, 잘합니까? 예. 이번에 보세요. 뮬러 그죠. 특검도 탁 한 방도 없이 이겨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네. 대북 문제를 잘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세일즈맨, 네. 프레시던트, 네. 세일스던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손익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장사했잖아요, 네.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죠.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근대에 와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클린턴, 오바마, 힐러리도 하지 못한 북한의 핵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다가 하노이 회담 때 CNN, 미국 유수의 방송에서 하노이 회담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죠. 청문회. 이걸 생중계하니까 깨고 탁 돌아가서 반전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뮬러 특검이 한 방 없이 끝나버린다고 하면은 저는 다시 재선을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트위터 딱 보내가지고 제재 강화한다고 하니까 취소시키고 네. 지금 북한도 강하게 나오려고 하다가 조금 주춤하잖아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도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그죠? 나이도 어린데, 와우. 와, 트럼프랑 같이 이렇게 등 치고 이러는 거 막 1대1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참 대단하다, 무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왕조 시대, 이시조선 때도 세자들의 공주의 철저한 교육을, 왕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 그런 후계자 수업을 받고 났기 때문에 비록 젊은 나이에 김정은 위원장도 아는 거예요. 김여정 부부장 하는 거 보세요. 대단.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 의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청와대 정부의 의전 보면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가서 인도네시아어로 뭐 인사하고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혹시? 역시 보수 TV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DJ 사이 정부 때 비서실장 할 때 이러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나 그냥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최근에도 경호실 네. 대구 가서 기관단. 기관단총 그게 이거 꺼내 들고 있는 네. 이겁니까? 역대 정권을 저는 봤어요. 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2년간은 다 긴장해서 잘합니다. 또 성공시키려고 하는데 되게 3년째로 넘어오면서 저수지에 쥐구멍이 뚫려요. 지금 그런 순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인도네시아 말 써버리고 그것도 또 몇 번 써버리고 대구에 가서 기관단총을 꺼내지 않는가 하면은 많은 실수가 나오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온정주의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잔인한 인사처벌을 해버려야 질책을 해야 되는. 나머지 3년을 견딜 수 있지. 지금 보십시오. 역대 검찰도요. 집권 2년간은 전직 대통령 비리 잡아다가 현직 대통령한테 충성하지만은 3년째 되면은요. 현직 대통령네 다 잡아다가 대통령의 목을 조여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 안 돼요. 네. 지금 딱 그러잖아요. 네. 지금 검찰 그 환경부 장관인가 김은경 장관인가요? 예. 그 구속영장 예. 그 기각됐지 않습니까? 저는 기각된다고 기자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몇 번 얘기했어요. 왜냐면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법사위원 아닙니까? 네네. 12년을 했기 때문에 또 저는 감옥도 갔다 오고 15년간 검찰 조사 받아서 15년간 재판 받아봤는데 지금만 검찰 조사 안 받고 재판 안 받고 있어요. 근데 15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생. 삼박제를 갖췄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 법조인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럼요. 훨씬 잘하는데 그런데 기각이다 딱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는지 5.18 지만원 공격했더니 저 또 고소한대요. 또 예. 그러면 또 해야죠. 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국정 조율을 청와대하고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일탈된 행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박근혜 최순실은 일탈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정 농간이에요. 그럼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거기도 어떤 마찬가지예요. 블랙리스트 뭐 그런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그럼 계속 이분들도 무죄네요. 그러면 아니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김은경 일탈 장관하고? 행위 형식적으로는 예, 형식적으로 비슷하지만은 국민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릅니까? 그러니까 조종을 해서 정상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데 만약 사법부에서 이것을 구속으로 사실상 유죄로 판결을 한다고 하면은 청와대의 조율, 국정은 할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검찰에서 더 수사를 하고 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지 네.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하겠지만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번에 사법부에서 결정한 것은 국정의 원활한 수행은 청와대와 조율하는 것으로 잘 해석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DJ 정부 때는 블랙리스트 없었나요? 우리는 왜 그런 걸 취재를 못했죠? 블랙리스트 없었어요. 네. 우리 기자들이 조금 불성실했나? 아니, 분명히 그런데 그때도 그게 뭔가 실장님 눈에 이렇게 벗어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제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의미가 없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키는데 상당한 공로를 1등 공신이죠. 제가 그때 마지막까지 청와대를 지켰기 때문에 알죠. 예. 그때 만약에 최고의 1등. 그렇지 않으면 이인재 대통령이 그렇죠. 탄생할 뻔했죠. 그러니까 이인재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 실장님이 노무현 대통령 지지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난리를 쳤죠. 그때 난리 그렇지만 쳤죠. 예. 안 걸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 걸리면은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 공소시효 지난 얘기죠. 네.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네, 하는 얘기. 네. 제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당선인 신분 때 네. 제가 비서실장 아니에요? 네.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 우리가 정치적으로 임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임을 하겠대요. 네. 그래서 제가 유임하지 마라. 아무리 정권이 재창출됐다 하더라도 세술은 세부죠. 신임 대통령도 도와줄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러가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공로가 있으니까 비서실장 유임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네. 했는데 제 말을 듣고 물러간 사람은 괜찮았어요. 네. 제가 노무현 대통령 2월 취임하고 6월 대북송금 특검으로 구속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가을 생각납니다. 예. 저한테 면회 많이 오셨잖아요. 네. 저는 많이 근데 갔어요. 문제는 가을, 예. 겨울 되니까 제 말을 듣지 않고 유임했던 네. 공기업 사장이나 감사들이 줄줄이 구속돼서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구치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실장님 말씀 듣고 나갔으면은 이렇게 구속되는 일은 없을 건데 내가 뭐라 하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솔직히 그럽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정무직으로 또는 공기업에 갔다고 하더라도 정권 이건 정권 교체 아니에요? 네네. 교체죠. 완전.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물러가줘야 된다. 다시 재임용 되더라도 그죠? 그렇죠. 다시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하더라도 일단은 물러나는 게 그렇죠. 내는 게 그럼 그게 사실은 그게 도리죠. 도리죠. 미국은 몇 단계가 다 물러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처럼 그렇게 해야죠. 아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네. 한국 대사도 그냥 그 순간에 잘라내고 다 빼죠. 1년 이상을 공백으로 두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임 정치 면에서 저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도 거취를 분명히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은 게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그때 정말 억울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인데 가장 첫 번째로 구속되신 분이 돼가지고 그것도 나쁜 일로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범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어떤 통치 정책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판단해서 한 건데 그렇게 되니까 주변에서 너무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너무 서운하셨죠. 너무 오래 또 계셨고 다 옛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잊고 그래도 역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대북 정책을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요. 우리 대통령은 노무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하고 다릅지 않느냐.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서 그 순간에 다 잊고 잘 모십니다. 그 당시에 가슴에 두었던 너무너무 미웠던 그 검사 2명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저기 검찰에 잘 계신가요? 아니 다 나오셨겠죠? 다 나왔어 뭐. 다 나와서 인사도 변호사. 하고 다 화해 이렇게 하셨습니까? 인사하서 그런 거 이제 화해도 안 했고 화해도 안 했고 뭐 보지도 안 했고 보지도 않았고 다 잊고 살아야지 뭐 다 잊고 어떻겠어. 살고 그래도 참 가슴에 네. 묻어두고 살면 자기가 손해예요. 역시 이제 포용해야지.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전두환
예.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대통령님은 복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해서 국민 화합 포용으로 가야 됩니다. 아, 누구한테?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니요, 제가 김대중 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보복 안 하셨죠?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대통령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죠. 눈을 딱 쳐다보면서 대통령님은 복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를 해서 국민 통합 화합으로 가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순자 여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에 아무런 괴로움을 안 당하고 살았다. 좋았다. 어떻게 보면 전두환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가장 탄압해야 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그렇죠. 자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야, 그런데도 용서하고 가장 편안하게 보죠. 김대중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감옥보다는 명예가 생명이다. 그렇죠.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와서 살게 하고 네. 우리 국민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가 연희동 사저 하나 꼭 전직 대통령 걸 빼앗아서 못 살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사저로 들어가게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바로 사면했겠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어요. 재판의 재판 중이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요걸 빨리 끝나면 빨리 사면하는 게 그러니까 옳다고 보시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한다고 하면은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한테 탄핵될 때도 그랬고 감옥 갔을 때도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검사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발가락 아프다고 고무신 신고 쩔룩쩔룩 걸어다니고 이건 추한 모습이다. 모두 내가 했다. 최순실도 내가 했고 모든 책임은 나다. 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해버리고 부하들은 다 놓아달라. 이렇게 했으면은 다 인정하니까 재판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아, 30년을 주겠어요. 60년을 주겠어요. 그러면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국가 대통령을 한 박근혜, 그러니까요. 이명박 저 한심한 재판을 받는 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빨리 모든 걸 다 인정하고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면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나면 그때는 우리 박지원 대통령 같으면은 무조건 사면해 준다 이렇게. 그건 아니죠. 아, 또 우선 왜 그러세요? 김대중 대통령 본인이 사면 다 해주셨는데. 본인이 그러한 반성과 대국민 속죄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제 조건. 존재가 돼야죠. 네. 이번에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참 뭐 알츠하이머 치매기가 있고 광주까지 재판 받으러 갔으면은 최소한 40년 전에 그 많은 희생자들, 그 희생자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한 것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내가 죄송했습니다. 이 5마디만 했더라도 국민 정서가 확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주 가서 이거 왜 이래? 이러니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전두환 대통령도 또 다른 그래도 국민들한테 실망하지 않으려면은 책임 있는 반성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 주라.
만약에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다면 지금 상권 분립 때문에 지금 빨리 재판 진행하고 사면해 줘라 이렇게 조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은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네요. 역시 곁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그죠? 예. 우리는 눈빛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본인들이 이 국민에 대한 네. 역사에 대한 반성과 네. 사과 표명이 박지원 있어야 소신도 사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지원 소신. 저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사면 박지원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박지원 하려면 의견은? 빨리 저를 대통령으로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복심이고 그러니까 제가 봐도 김대중 대통령은 사면해 주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보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야당을 또 기치를 내걸고 대통령 당선되셨고 그 옆에 계셨고 그렇죠.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제 말이? 저 우리나라 그 정체성의 이념이 네. 왔다 갔다 해요. 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지만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2018년 2월 달에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해서 외교안보 대정부 질문을 했고 이번 3월 달에 딱 1년 있다가 또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 정책이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미국과 철저한 동맹, 공조 이런 것을 강조했고 소외계층이나 노동자나 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보적 생각을 가졌지만은 보수적인 점도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봐도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딱 갈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보수라는 게 어떤 자유와 책임 부분,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이런 거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도 보수인 게 확실한. 지금 CEO도 하셨잖아요, CEO. 사장님도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장님들 마음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 다 이해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근데 계속 민평당 계실 거예요? 아니면 다음 총선에는 민평당으로 목포에서 당선되실 자신 있으세요? 민주평화당입니다. 아, 그러니까 민평당을 민주평화당을 줄여서 민평당을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을 바미당이라고 하면 저는 기분 탈당했습니다. 좋아요. 탈당했어요. 네, 저는 탈당하는 날 전화 주셨잖아요, 저한테. 그날 탈당하는 날 근데 기자회견하고 나오는데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이 정치는 자꾸 옮겨 다니면 안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방송만 하고. 네.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민평당 계속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다음 총선 때? 예지력이 있잖아요. 민평당으로 당선되실 것 같아요? 저는 당선 되겠죠? 무소속으로도 아니 그렇게 당선됐으니까. 건방지면 안 돼요. 예.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져요. 겸손하게 열심히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내년 총선에 크게 또 이합 집산이 될 수 있죠. 그것은 저는 바라고 있지만은 꼭 누가 그렇게 된다고 확정하겠어요. 그러나 정치인은 지금 현재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전화하다가 지금 6시 이후에 할 분들을 남겨놨지만 하루에 매일 네. 목포 유권자들에게 한 30여 명한테 의무적으로 전화를 하고 또 지역에서 우리 보좌관들이 오늘은 여기를 전화하십시오 하고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대표님한테 함께 하자. 민주당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합시다. 나라를. 이러시면 어떤 마음이세요? 그런 말씀 아직 안 네. 하시던데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뭐 여러 가지 하실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저도 뭐 통로를 정보가 통해서 있는데. 얘기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네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생명의 위협을 많이 감수하면서 햇볕 정책을 지켰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유일하게 하나 남겨놓은 현역 의원이고 그렇죠. 저는 후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저는 그러한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낌없는 지지를 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경제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은 네. 백공일과예요. 네. 청와대 사람들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부르타스 넘어져. 네. 아니 박 대표님마저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우리 정치권에서 이영자 현상 네. 이게 최대의 조로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평가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20대 영남 자영업자 그 유명한 개그우먼 이영자 네. 현상이 나서 어려워진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백공일과예요.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섭섭하게 하면 섭섭하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가 잘 된다.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다가 잘 돼야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박지원은 뽑은 대통령인데. 포러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진보 개혁 정권이 재창출돼야만이 호남이 산다 하는 네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포만 하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절대 해주지 않던 여러 가지 SOC 사업이요. 작년, 금년 이 2년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5조 5천억을 목포에 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있고 예산 확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빌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개혁 정권이 재창출돼야 된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다 하는 거지 제가 무엇이 된다는 것보다도 또 문재인 대통령이 흔히 저한테 무엇을 하라고 말했지 않느냐 네. 하는 얘기를 묻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이상 묻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히 물으면은 예.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생각했다가 네. 저 사람 말 함부로 하네 하고 안 오면 나만 손해 아니에요. 아, 그래도 워낙 특별히 또. 또 내가 과거에 가면은 갖고 데리고 또. 갈 거니까. 손혜원 의원하고 국회에서 만나면 손혜원 의원이 그래도 뭐 인사 잘하고 그러죠. 뭐.